자, 106페이지에 07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106페이지구나. 예. 자, 일반적 특징이죠. 자, 그래서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인데 역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되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 자 103페이지 있죠? 예, 103페이지 있는 경기 순환 갈로 1번하고 갈로 2번하고 예.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서 106페이지에서 일단 109페이지까지죠. 예, 그 부분에서 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103페이지 그 다음에 104페이지 그 위쪽하고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까지 해서 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먼저 이제 우리가 아까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변동에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이고 또다시 정점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된다, 계속 순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길다. 언더라인.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깁니다. 되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뭐다? 쿠즈네츠 파동으로서 되게 20년 정도가 되고 일반 경기에서 이제 중기에 해당되는 뭐다? 10년보다도 조금 길다. 2배 정도 길다. 뭐 2배 이런 게 중요한 아닙니다. 그런 식이 안 놉니다. 안 놓고 그냥 2배 아까 일반 경기는 뭐다?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2배 옛날에는 막 또 어떤 분 2배, 3배 그러니까 미친 놈들입니다. 사실 그런 거 안 놓고 그냥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긴 편이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폭. 그래서,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는 것은 뭐다? 진폭은 이거였죠. 진폭은 이것이 진폭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진폭이고, 예. 그 다음 주기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한 주기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주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었고, 주기다라고 하는 것. 예. 자, 진폭은 크다. 예. 그래서,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순환 국면이죠. 자, 순환 국면 하는 뭐였습니까? 이때 자, 후퇴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쪽이 하향 시장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회복 시장이다. 여기가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러한 순환 국면입니다. 중요합니다. 불규칙적이다, 불명확하다. 자, 거기에 갈로 3의 동그라미 1번에 자, 박스합니다. 불규칙적 박스, 불명확 박스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명확하다. X입니다. 불규칙, 불명확. 그러니까 이 순서는 뭐다? 순서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다? 지 마음대로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규칙하다. 그 다음에 그다음 불명하다. 그러나 이제 한마디로 해서 반복적이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즉, 경기 순환 국면은 뭐다? 그래서 불규칙하고 언제 때 뭐다? 후퇴 시장이 올지 내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이다, 불명하지만 뭐다? 계속 반복된다. 이게 이제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반복적이다 하면 안 됩니다. 불규칙적이고 불명하지만은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다음에 또 언더라인 회복은 느리고 후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경사 비대칭 구조다. 일단 회복은 느립니다. 그리고 후퇴는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현재 이 그림은 뭐다? 이 그림은 되게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한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좀 늦게 반응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는 뭐 저점 찍고서 합니다 하고 서서히 이렇게 가다가 쭉 갑자기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그냥 꺼질 때는 그냥 훅 꺼져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은 느리게 가다가 후퇴는 빠르게지는 돼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노란색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 면적하고 오른쪽 면적이 뭐 다르죠. 그래서 비대칭이다 이야기입니다. 비대칭.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우경사, 오른쪽 기울었죠. 우경사, 비대칭이다. 이 모습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보니까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유가 왜 그래 되느냐? 회복은 느리고 요 후퇴죠. 후퇴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부동산 경기에서 회복은 빠르다 느리고 후퇴는 확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그 보충 자료에 있는 타성기간이 있죠. 타성기간은 우리가 운동성 민첩성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은 우리가 생산기간이 길죠. 또 자금도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성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이제 진폭이죠. 요 진폭이 훅 올랐다가 정점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반 경기 변동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점은 높았다가 저점은 확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폭의 결과 보충 자리에 동그라미에서 3번이죠. 마지막에 그 결과 진폭은 크게 된다. 1번에서는 우리가 이 타성기간의 의미죠. 부동산 경기의 운동성 민첩성이 일반 경기에서 떨어지는데 동그라미에서 3번 그 결과에서 이제 진폭하다. 왜냐니까 이제 타성기간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 착공과 준공이죠. 착공과 준공간에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아파트 하나 만드는데도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뚝딱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몇 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제하들은 이런 분필이다, TV다라는 것은 하룻밤새 뚝딱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그래서 되게 일반 제하들은 생산기간이 긴 편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 생산기간이 대단히 일반 저하자는 부동산보다도 상상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타성기간, 즉 민첩성이 떨어진다. 결과 진폭은 크게 된다. 그 다음 갈로 4번의 부분시장인데 이러한 경기 변동 사항마다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은 다 다릅니다. 도시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용도별로 다 다르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경기 변동할 때는 가중평균을 쓰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언더라인이죠. 자, 경기 회복은 먼저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광역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 대한민국 전체가 동시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서서히 좋아지면서 그것이 점차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광역화된다는 것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시에 회복된다 하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일시 회복된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먼저 회복되고 점차 광역화돼서 가고 전국적으로 회복한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부동산 경기 용도별 지역별로 가중평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예. 그 다음에 일반 경기와의 시간적 관계인데 그래서 이때 동그라미 2번이죠. 가장 많이 이제 여기에서 언급된 것이 바로 2번입니다. 언더라인.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후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선행, 병행, 역행, 독립. 독립보다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과 일반 경기 변동 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이 독립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이 가장 많이 이제 실제로 지문에서 많이 왔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참고로 이제 갈로 5번에서 지금 하는 2번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호행하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경기로서 이렇게 가면 때 주식시장보다 일반 경기에 앞서가는 시장이죠. 선행하는 것이고 부동산은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 시장이다. 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뭐다? 그 회사의 미래 가치가 뭐다? 곧 지금 시장의 현재 가치에다 바로 반영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일반 경기가 좋아서 뭐다? 소득이 늘어나야 부동산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반드시 후행한다. 항상 후행한다 하면 안 됩니다. 대개 그런 경향이고 선행, 독립, 병행, 역행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 부동산 경기에서 보니까 또 동그라미 거기에 문자 3번, 4번, 5번이죠. 그 3번, 4번, 5번에서 이렇게 보니까 용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뭐다 한 번도 출제가 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뭐다 이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지를 갖다가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3번, 4번, 5번을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자. 여기에 뭐다? 여기에 일반 경기가 있습니다. 일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다? 자, 일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시중에 뭐다? 시중 자금이죠. 시중에 자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시중에 돈이죠, 돈. 자, 시장의 돈은 뭐다? 돈이 되는 것으로, 돈은 뭐다? 돈이 되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돈이 되는 것으로 흘러서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일반 경기죠. 일반 경기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일반 경기가 좋아지는 뭐다? 시중의 자금은 뭐다? 일반 경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뭐다? 잘 흐르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왜? 돈이 되니까. 일반 경기가 좋으면 뭐다? 좋으면은 우리가, 공장도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물을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생산품을 많이 만들었으면 뭐다? 또, 생산물을 팔기 위한 뭐다? 상업용 점포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중 자금이죠. 시중 자금 뭐다? 한정됐으면 돈은 뭐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다? 여기에서 이제 요 일반 경기에서 이제 서로 돈을 이제 일반 경기가 좋으면은 서로 자금, 공장 증설용 자금을 갖다가 서로 끌어당겨줘 할 것이고 또 상업용 점포로 또 서로 끌어당겨줘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은 한정됐는데 돈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다? 이자는 올라가겠죠. 대출이자. 그러면 시중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뭐다?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을 많이 빌려주지, 이자 안 주는 쪽, 이자 적게 주는 쪽으로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좋으면 뭐다? 돈은 이쪽으로 흘러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다? 일반 경기가 좋아지니까 해서 먼저, 공업용이죠. 네, 공업용 부동산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고, 또 생산물을 팔기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도 보다 또 활성화되는 것이다. 양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하고, 상업용 부동산과 공업용 부동산은 뭐다? 거의 같이 간다. 때, 병행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부동산 경계 쪽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주거용, 저는 용도별로 구분하자면은, 주거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건 뭐다? 침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다? 이때, 자, 일반 경기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 공업용까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때, 주거용이죠.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 뭐다? 주거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는 뭐다? 서로 이제, 이때 나빠지니까 뭐다? 역행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공업용이 정점에 있을 때 주거용은 뭐다? 저점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고금융 부동산도 상업용 부동산도 먼저 부동산 쪽이 부동산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상공업용은 같이 가고 주거용은 뭐다 역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가중평균 해버리니까 가중평균 하게 되니까 이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되게 후행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이겁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뒤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 관계를 갖다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상공업용은 뭐다? 일반 경기와 병행하는 경향이고 주거용은 뭡니까? 일반 경기하고 결과적으로 역행하는 경향가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은 뭐다? 상공업용과도 역행하면 되겠죠.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거꾸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작으면 또 이쪽으로 흘러가면 완전 또 반대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뭐다? 아까 있는 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1번이죠. 갈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시간적 관계를 갖는데 이는 뭐다? 신중의 유용성과 관계 있다. 거기서 신중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뭐다? 그냥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으로 자금은 흘러가게 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자금은 흘러간다. 경기가 불황인 쪽에 자금 흘러가지 않는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신중의 유용성이다. 그 결과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일반적 경향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뭐다?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다. 왜냐니까 이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네? 그래서 출제가 안 되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기껏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여기만 다 출제되는 것입니다. 되게 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과 다를 수는 있거든요. 이것들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해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때 일반 경기가 좋아야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경기가 이게 좋아야 뭐다? 좋아야 소비자들의 소득이 높아집니다. 이게 좋아야 소득이 높아지겠죠. 소득이 높아져야 뭐다? 높아져야 부동산 수요죠. 부동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늘어나야 뭐다? 늘어나야 이제 부동산 경기죠.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앞서야 되겠죠. 그래서 선행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여기 이제 선행을 하게 되고 여기가 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는 뭐다? 일반 경기는 뭐다?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까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하게 되니까 뭐다? 또 일반 경기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축하는 것은 뭐다? 어느 쪽이다? 일반 경기 건설회사들이 담당하는 것이죠. 건축 자재, 또 전기, 또 대단히 많습니다. 건축 하나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재들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일반 경기가 또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반 경기는 뭐다? 부동산 경기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주고 또 부동산 경기는 뭐다? 일반 경기의 공급이죠. 건축하게 되니까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정리하자면은 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오진 않겠지만은 일반 경기는 부동산 경기죠. 부동산 경기의 수요죠.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부동산 경기는 뭐다? 일반 경기의 뭐다? 공급 측면이죠. 공급에 영향을 또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 아시죠? 아까 요 이야기입니다. 일반 경기가 좋아야 월급이 오르고 월급이 올라야 뭐다? 소득이 올라야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부동산 수요가 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 건축량이 늘어난다. 그 건축량은 뭐다? 공급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지어줍니까? 건설회사.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일반 경기에 들어가 있는 뭐다? 주택 건설회사들이 또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신중의 유용성과 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가서
경기순환별 특징이 있습니다. 하향시장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뭐 회복 상향 후퇴 쪽 있죠. 있는데 자, 이 내용도 우리가 해야 돼. 일단은 뭐다 한번 먼저 체크를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하향시장에 보시면은 진짜 언더라인합니다. 언더라인합니다. 예, 거기에 동그라미 5번 허가 건수가 저하된다. 동그라미 6번 과거 사례 자료는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이므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상한선이 된다. 언더라인. 그 다음에 매방 중시적 매수자 중심이 더욱더 강화된다. 그 다음에 매수자 시장이 된다. 자, 8번. 예.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언더라인. 108페이지 회복시장. 회복시장에서 동그라미 2번 언더라인. 개별적 지역적으로 점차 회복되고 광역화 전국화되어서 간다. 자, 그 다음에 또 예. 동그라미 4번에 있다 보니까 과거 사례는 뭐다 기준선이 되거나 또 하한선이 된다.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뭐다 그리고 매수자 중심에서 매도자 중심으로 변화한다. 자,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8번, 6번. 깔로 3번 상향시장. 예, 상향시장에서는 뭐다 이때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에 공가율은 많이 감소하게 된다. 3번 상향시장 후퇴시장 전 국민으로서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4번 사례 가격은 뭐다 하한선이 된다. 5번 매도자 중심 현상이 더 커진다. 매수자 중심에서 매도자 중심 현상이 더 커진다. 그 다음에 6번 매도자 시장이다. 후퇴시장. 예. 후퇴시장에서 자 동그라미 4번 공실률이 커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번 사례 가액은 뭐다 기준선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 7번 매도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커진다. 현상이 더 커진다. 매수자 중심으로 변화된다. 그 다음에 보충 자료가 있는데 안정시장이 있습니다. 안정시장이 있죠. 그래서 이 안정시장에 대해서는 뭐다 이때 동그라미가 7번 이 안정시장 그냥 가격이 뭐다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시장, 부동산 시장 자체가 대단히 안정되어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정시장 뭐다 우리가 4개 국면이죠. 그러니까 하향, 회복, 상향, 후퇴 4개 국면에 뭐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별도의 그냥 그게 왜 그러냐니까 안정시장 자체가 그냥 하향시장 때도 올 수도 있고 상향 회복도 자기 마음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 국면에 뭐다 4개의 뭐다 순환 국면으로 분류하기 힘듭니다. 왜냐? 각 국민별로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5번 있죠. 경기 순환에 의해서 분류된 것은 아니나 그러나 경기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냥 언더라인이죠. 그다음 6번 사례가 뭐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뭐다 왜 시장이 안정됐으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뭐다 거래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7번 그 이야기입니다. 안정시장은 뭐다 각 국면별로 진행될 수 있다. 되겠죠?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이제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이 암기하면은 뭐다,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뭐, 자, 봅시다. 후퇴시장입니다. 후퇴시장 뭐다, 자,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이제 5까지 올랐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랐습니다. 뭐, 점차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4억 9천, 4억 8천 떨어지다가 뭐 조금 떨어지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뭐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다? 후퇴 시장에서는 우리가 사례 가격 중심이죠. 사례 가격이 하나의 기준선이 되거나 또는 뭐다? 계속 이제 하락 추세가 완전하면 이때는 다시 그 국면에서는 다시 올 수 있는 뭐다? 상한선이 된다. 그 다음에 후퇴 시장에서는 뭐다? 또 점차 경기가 나빠지니까 뭐다? 공실이죠. 공실률이 뭐다? 점차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후퇴 시장에서는 뭐다? 누가 유리합니까? 매도자가 유리합니까? 매수자가 유리합니까? 매수자가 유리하죠. 왜냐?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다? 뭐 하루 더 늦게 계약할 수는 뭐다? 더 싸게 계약할 수 있겠죠. 매도자는 뭐다? 하루 더 빨리 계약해야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다 빨리 계약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왜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후퇴 시장 우리가 매수자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하향 시장입니다. 하향 시장은 가격이 이제 무조건 떨어지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하향 시장에서는 뭐다? 이때 거래 사례 가격보다 상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실은 뭐다? 더욱더 커집니다. 최대로 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 뭐다? 매수자 시장이죠. 매수자 시장이 더욱더 강화되는 시장이죠. 그렇죠? 매수자 더욱더 뭐 그때는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한 시장.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매수자 시장과 매도자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수자 시장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은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이 매수자 시장입니다. 그럼 그런 매수자 시장은 뭐다? 경기 변동에서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은 매수자 시장이 등장됩니다. 그래서 하향 시장은 뭐다? 매수자가 더욱더 강화되는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자 시장, 후퇴 시장에서 매수 시장은 뭐다? 상향 국면에서의 매도자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변화되는 국면이 후퇴 시장의 매수자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죠. 예. 그 다음에 바닥 찍었습니다. 5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다. 이거 돌아버리죠. 만약에 5억에 샀다가 3억에 판다. 돌쇠가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돌아버립니다.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면 최상이죠. 근데 5억에 샀다가 3억에 판다. 옛날 이런 사람 있었어요. 진짜 오래전이네. 과천에 살던 젊은 친구인데, 직장인인데. 예. 고민하더라고요. 좀 뭐, 견딜 수 있으면 더 견디지. 이러니까, 자기가 장가를 가야 돼. 장가가기 위해서 또 자금도 필요하고 팔아야 되는데, 이거 뭐,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게 살지는 그게 살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 갑자기 생각나네.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3억에 사서 5억에 팔아야 되겠죠. 예. 자, 바닥 찍었습니다. 갑니다. 내용. 예. 회복시장입니다. 회복시장마다 이때 점차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장 우리가 또 가격이 점차 3억 2천 오르다가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선이 되거나 계속 오르면 이제 하한선이 되는 거죠. 하한선. 사례 가격은 기준선이 되거나 하한선입니다. 기준선으로 할 것인가 하한선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예. 감정평가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시장 상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점차니까 이제 공실이죠. 공실은 점차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겠죠. 출제가 다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회복시장 뭡니까? 이제는 다시 가격이 점차 회복하는 국면이니까 매도자가 유리합니다. 이제는 매도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하향 시장은 매수자 시장이 강화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중심의 하향 시장에서 매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는 국면이 회복 시장이다. 즉 매수자 중심에서 매도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국면이 회복 시장이다 한 것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일변도입니다. 다시 이제 올라서 5까지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향 시장이죠. 상향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례가 또 계속 오르죠. 이제 하한선이 됩니다. 하한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실은 최소가 됩니다. 공실은 최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향 시장 입장이 완전히 반대죠. 이제는 매도자가 우위죠. 그래서 매도자가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매도자 시장이 강화되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 이 사이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고, 그 다음에 회복 시장에서 상향까지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회복 시장은 하향 시장의 매수자 중심의 시장에서 매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는 국면이고, 상향은 뭡니까? 매도자 시장이 더욱더 강화되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후퇴 시장, 상향 시장에서의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매수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국면이 변화되는 국면은
후퇴 시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의 차이죠. 그것을 갖다가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9, 109페이지 가서 제9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머집 이론이 있습니다. 자, 거머집 이론도 이것이 뭐다? 또 한동안 줄기차게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올해 26회 시험 때죠. 26회 2015년 26회 시험 때는 출제가 안 되었었죠. 그래서 자, 약간 이제 뜸한 상태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머집 이론이다라는 거머집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이제 그 밑에 간단하게 이제 뭐 사람 있죠. 예, 에서 예, 뭐 이제 미국의 그 에치 캐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농산물 시장에서 이제 그 뭐다 농산물 가격 파동을 보고서 연구하면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어떤 데는 뭐다 폭등하고 어떤 데는 뭐다 폭락한다. 옥수수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폭락을 거듭하는 현상을 갖다가 연구해서 이제 거머쥐 이론이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거머쥐 이론이다라고 결론은 이겁니다.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뭐다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뭐다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 폭락을 갖다가 거듭 반복하는 현상을 거미집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갖다가 에치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주장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100페이지, 110페이지가 됩니까? 예, 거기 보니까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2번에서 그 하는 이야기가,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 결국 뭐다? 수요 공급이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일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수요하고 공급에서 결국 뭐다?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요보다도 공급이 좀 더 비탄력적이라서 뭐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유행에서는 또 다르게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고 구분할 사람들 있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가격 폭락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갖다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뭐다? 이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갔을 때는 뭐다? 전제 조건, 조건의 이유 또는 조건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110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뭐다?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때, 금기죠. 금기의 수요량은 뭐다? 금기 가격을 준하고, 예, 이건 이제, 금기의 수요량은 예, 금기의 가격에 의존하고, 예. 자, 그 다음에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시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격 폭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단기입니다. 단기에서 단기의 생산은 물론 뭐다 전부 다 그냥 다 판매도가 없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재고는 없다. 그래서 재고 물량은 뭐다? 물량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가 이때 거머쥐 이론을 갖다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거미집 유형의 종류 있죠. 수렴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발산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는데, 그래서 수렴형 가지고서 이것을 한 번 더 이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가서 자, 수렴형 보겠습니다. 자, 수렴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대적으로 수요는 뭐다? 수요는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 뭡니까? 초과 수요죠. 이거 했습니다.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죠. 그래서 2015년도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배추 이야기 하겠습니다. 배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예. 자, 만약에 하는 이야기죠, 그냥. 예. 2015년도에 배추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뭐다?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5년도에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2015년도에 농사 지었던 사람들은 뭐다? 올해 뭐다? 배추값이 금값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뭐다? 나도 2016년도에 배추 농사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이 배추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추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초과 공급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으니까 가격은 뭐다? 폭락합니다. 2016년도 가격 폭락이죠. 그래서 이제 밭을 갖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 배추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보다 모두가 망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2017년도죠. 2017년도에는 배추 농사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2017년도에는 뭐다? 또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폭등하고. 그럼 2018년 나는 안 짓겠다. 초과 온거 폭락, 또 초과 수요 폭등하다가 결국 균등 가격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근데 2,000원을 알겠습니까? 이제 예측이 안. 이것이 뭐다? 수렴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걸 보시죠. 예.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의존합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자, 이거죠. 2015년도에 수요량은 뭐다? 2015년도에 가격에 의존합니다. 배추값이 오르니까 뭐다? 배추는 사 먹어야 되니까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뭐다? 배추를 오늘 사야 뭐다? 내일 뭐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죠. 계속 배추가 부족하니까 하루라도 늦게 사면 뭐다? 더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추값이 계속 오르니까 하루라도 일찍 사야 되겠죠. 그래야 싸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죠.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금기의 공급량은 뭐다? 전기죠. 요게 또 포인트입니다. 전기의 가격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2016년도에 배추 공급량은 작년도 15년도 배추 가격 때문에 늘어난 것이죠. 작년도에 2015년 작년도에 배추 한 폭이 이만했으니까 16년도에 너도나도 배추 농사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기의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되겠습니까 이거?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금기는 또 T기로 말해서 할 때 T기의 수요량은 뭐다? T기의 가격에 의존하고 또 T기의 공급량은 뭐다? 전기 T-1기의 가격에 의존한다. 자, 그리고 또 항상 금기의 수요량과 공급량 모두 뭐다? 가격에 다 의존합니다. 가격에.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공급량에 의존한다. X입니다.
금기의 공급량은 뭐다? 전기의 수요량이 여전한다. X입니다. 모두 수요든 공급이 뭐다? 가격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 시작 이건 뭐다? 모두 가격이죠. 수요자든 뭐다? 생산자들은 시장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전자에서 이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금기의 수요량은 뭐다? 금기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뭐다? 다른 말로 뭐다? 수요는 즉시 반응한대. 하지만 금기 공급은 뭐다? 전기 가격입니다. 수요가 있다라고 해서 공급은 즉시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은 뭐다? 공급은 일정 기간 후죠. 나중에 그냥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반응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요는 즉시 반응하고 공급은 나중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쫓아가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 이제 폭등폭락을 거듭 반복한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재고 물량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재고가 없다라는 전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재고량이 있으면 뭐다 초과 공급이 오지 않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결국 폭등 폭락을 거듭 반복하는데 이때 뭐 초과 수요 발생 시 뭐다 폭등, 초과 공급 발생 시 폭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 동태적으로 뭐다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출제가 됐습니다. 정태론이 아니고 동태 움직인다는 것이죠. 가격이 뭐다 폭등 폭락을 계속 반복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태론적 입장이지 정태론이 아니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출제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수리명 조건은 뭐다? 수리명 조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공급이 뭐다 비탄력, 그 다음에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명 조건에서는 우리가 수요 탄력성과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할 때에서 이때 수요가 더 탄력적, 그러니까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뭐다? 귤기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의 귤기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귤기를 비교하자면 귤기가 클수록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자, 이것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크기가 반대가 되는 거 반대가 귤기가 클수록 뭐다 비탄력적. 어쨌든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때 수리명 조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다 이때 발산행이죠. 그래서 발산행 조건입니다. 발산행 조건은 뭐다 상대적으로 뭐다 이거 물론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수요 거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할 때에서 공급이 탄력적일 때죠.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로서 이야기하자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클 때겠죠. 그래서 이때 클 때 기울기가 클수록 뭐다 비탄력적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이다라고 치죠. 그럼 상대보다 수요가 가파라져 비탄력적, 공급보다 탄력적. 그래서 자 초과 수요가 왔습니다. 예, 가격 폭등했습니다. 초과 공급 왔습니다. 폭락. 초과 수요보다 폭등. 또 초과 공급 폭락. 그 다음에 초과 수요 왔습니다. 폭등. 그러니까 균형 가격 수렴하지 않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산한다는 이야기죠. 되겠습니까? 이거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순환형입니다. 같을 때입니다. 순환형은 뭐냐? 뺑글뺑글 돕니다. 곡선의 기울기 같을 때 그때 순환형이죠. 자, 순환형은 뭐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순환 같은 경우입니다. 기울기 같을 때 탈레싱 크기 같을 때죠. 탈레싱 크기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그다음에 폭등, 초과 공급, 폭락 계속 돕니다. 계속 보면 이게 이제 순환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탈레싱 크기 같을 때, 그다음에 곡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이건 안 쳐도 되겠죠. 예, 여기에 교재에 정리도 되어 있기 때문에 111페이지 정리가 되어 있죠. 예, 그 관련 문제들도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111페이지에
갈로 4번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머쥐 모형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동그라 1번, 2번 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언더라인이죠. 거머쥐 이론은 뭐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 상공업용 부동산의 탄력성은 주거용보다도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어느 한쪽이 비탄력적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주거용은 보다 상공업용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기 때문에 덜 나타나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뭐다? 거미줄 현상이죠. 그래서 요놈과 관계되는 문제들이 뭐다? 이때 많이 출제가 됐었다. 밑에 예제 등을 참고해서 봅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오타 수정 때문에 자, 교재 몇 페이지냐라고 하면 뭐다? 122페이지입니다. 교재 오타 수정입니다. 예.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재 122페이지에 자 120페이지에 문제 25번입니다. 예. 25번 문제. 예. 그래서 해설은 바른데 정답이 뭐다? 정답이 4번에 있는데 정답이 4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해설은 바로 됐습니다. 해설은 바로 됐는데 정답 4번을 1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